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비자연구소입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으로 찍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작은 건물을 지으면서 소송까지 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건축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동영상으로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소비자가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알아야 안 속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입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인테리어 시공 방법 공부해서 현장 감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인테리어는 망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감독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감시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 공부해 봐야 10년, 20년 된 업체 사람들 못 이깁니다. 오히려 나중에 잘못됐을 때 핑계거리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좋은 업체 고르는 방법과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 그리고 어떤 자재를 쓸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좋은 업체를 고른다는 것에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시공 불량 등 모든 것이 예방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소비자는 좋은 업체에 믿고 맡기고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전문가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 소비자가 속지 않으려면 시공 방법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영상에 나와요. 이 정도는 알아야 속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시공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죠? 그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전문가 동영상과 다르게 저는 소비자로서 내린 결론이 인테리어 시공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시공 공부까지 하면서 맡겨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인테리어 안 하고 말지, 안 그런가요? 그리고 시공 공부하면 안 속나요? 잘 찾으면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찾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나쁜 인테리어 업자들이 속이려고 하거나 속여야 할 상황이 오면 소비자는 그거 못 맡겠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업계의 속성을 알려드리겠지만 소비자는 절대 못 막아요. 이런 경험 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 분야별 시공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인테리어 공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13개에서 24개 전후로 보면 맞고요. 13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이걸 24개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략 대표적인 것만 나열하면 철거로 시작해서 목공, 전기, 타일, 바닥, 방수, 입주 청소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누면 24개 시공 과정으로 나뉘죠. 그리고 각각의 공정들이 시공업체가 전부 다르다는 것도 아세요? 왜 시공업체가 전부 다를까요? 그건 하나하나 모두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죠. 즉 24개 공정마다 전문 분야라서 시공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이거 전부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하면 속이려고 맘먹은 사람들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각 부분별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또 가르쳐 주죠? 기껏 해봐야 유튜브나 블로그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만 알면 될까요? 둘째는 소비자로서 우리가 공부했다 치죠. 한 3개월 동안 공부했다 치고 10년, 20년 현장에서 실무 경험한 업체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는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시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자재 바꿔치기나 자재 떼먹는 경우는 별개예요.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인테리어 시공 방법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라면 하도 소비자가 당하기만 하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공 방법이 있긴 하죠. 이걸 표준 시방서라고 하는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맞게
바꿔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악덕업체가 나쁜 거죠. 우리가 우겨서 우리 뜻대로 했다 쳐요. 근데 나중에 그 곳 또는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AS 요청을 하면 업체가 뭐라고 할까요? 맞든 틀리든 업체는 분명히 고객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AS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소비자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면 무조건 돈만 주는 을이에요. 을. 돈 준다고 전부 갑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도 아파트 지어 놓으면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도 100%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인테리어 모르는 소비자가 조금 공부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시공업체를 관리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최선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차선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건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서 맡기고, 맡겼는데 잘못이 생기면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할게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인테리어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럴 시간도 없고, 공부한다고 해서 10년, 20년 된 업체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논쟁할 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는 것, 마음에 드는 디자인 찾기, 쓰고 싶은 자재, 내가 쓸 공간 활용,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업체 찾는 방법, 그리고 맡겼는데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 입주 전 최종 검수하는 방법, 이것만 공부해 놓으면 인테리어 때문에 속 끓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열받아서 시작한 인테리어 소비자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